결국 중국이 대한민국까지 이 초유의 사태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은 중국의 정찰 풍선을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중국이 궁지에 몰리자 뜬금없이 대한민국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대한민국에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정찰 풍선을 둘러싼 모든 논란과 왜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잔해가 완전히 회수된 중국 정찰 풍선은 미 연방수사국 FBI 연구소로 옮겨져 철저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여전히 중국의 침공이다와 과잉 대응이다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과잉 대응을 지지하는 쪽에선 기껏해야 민간업체의 기상관 측용 풍선에 45만 달러, 하나 약 5억 8천만 원이 넘는 AIM-9X 사이드와인더를 낭비하는 건 지나친 무력 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오버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격추를 위해 출격한 F-22A 랩터는 비행에 드는 비용만 시간당 7만 달러가 넘습니다. 1분에 150만 원을 공중에 버리는 셈인데요.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의 풍선에 F-22A를 출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딱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격추야 당연한 일이라고 해도 과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이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보도의 정치 공작일 확률이 높습니다. 벌써 정찰 풍선에 대한 시시비비는 흐려지고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더 화제되고 있는데요. 애초에 민간업체의 기상관 측용 풍선이라는 것 자체가 근거도 없는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에 의하면 미국이 격추한 정찰 풍선은 길이만 30m에 달하는 초대형 태양전지판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태양전지판이면 고성능 전자장비 또한 충분히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통신수집 위치파악용 다중안테나, 정보수집센터, 신호정보 수집기 같은 건데요. 이들 모두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에서 확인된 장비들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자국의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반체제 인사나 집단의 활동을 감시하는데 열기구와 비행선 등을 동원해왔습니다. 즉 중국의 정찰 풍선은 어쩌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전략자산이 아니라는 건데요. 실제로 뉴욕타임스의 자체적인 조사에 의하면 정찰 풍선 개발사로 추정되는 중국 EMAST는 자사 홈페이지에 성층권의 여러 정찰 풍선을 띄워 전 세계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버젓이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건이 격화되자 EMAST 홈페이지는 진작에 폐쇄되었는데요. 하지만 EMAST의 설립자인 우저 베이징 항공항천대학 교수가 중국 스텔스 전투기 설계 지원, 중국군 자문위원 활동 등 중국 군수 개발에 뿌리 깊게 연관이 되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EMAST가 직접 정찰 풍선을 제공한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국이 관련 기술을 이용했다는 건 명백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 정찰 풍선은 지리정보, 전자정보, 계측기호정보, 신호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지리정보는 18km의 성층권 상공에서 고해상도로 지상을 기록하는 건데요. 정찰 자산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지만 이를 통해 특정 건물의 위치와 조감도, 물류이동, 식량 생산량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정보는 특정 지역 이내의 지휘 통제 신호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도청과 비슷한데요. 심지어 정찰 풍선이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 상공을 통과했다는 걸 생각하면 어떤 지리 정보와 전자정보가 빠져나갔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찰 풍선이 단지 미국 상공을 지났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인데요. 계측기호 정보는 대기 중에 성분을 수집해서 해당 지역의 특정한 활동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 중이라면 대기 중에 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시기인데요. 중국 정찰 풍선이 아이다호주를 통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주요 전기연구시설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를 염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신호정보는 공기 중에 전자신호를 수집해서 공개 네트워크 신호와 폐쇄 네트워크 신호를 분류하는 행위인데요. 이를 통해 민간 및 군사, 항공 분야의 네트워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일 정도로 스파이 활동에서 수집하는 정보들과 닮아 있는데요. 이 정보들은 민간인이 봤을 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지만 국가 단위에서는 경제, 사회, 군사 등 전방위에서 공작 활동을 벌이기에 충분한 데이터입니다. 정찰 풍선의 정체가 밝혀질수록 도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미국이 과민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는 건 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때문인데요. 정찰 풍선이 격추된 고도는 약 19.8km로 성층권 또는 근우주라고 불리는 대기권입니다. 한 나라의 영공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인공위성이 비행하기에는 낮고 항공기가 올라가기에는 높은 곳인데요. 오죽하면 F-22A조차 17.7km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X 사이드와인더로 간신히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애매한 높이인데요. 중국의 도발은 항상 이런 어중간한 위치에서 정치적 목적을 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중국의 해상민병대입니다. 해상민병대는 중국이 자국 어민들을 군사화하고 배의 해군이나 해양경비대와 연결되는 통신장비를 장착한 민간 집단을 말하는데요. 비록 하늘과 바다로 활동 의무대는 다르지만 정찰풍선과 해상민병대는 상당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들 해상민병대는 타국의 이의지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상에서 다른 나라의 어선을 공격하거나 관공선을 공격합니다. 많이 익숙한 모습이실 텐데요. 한국에서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이 이런 해상민병대의 일종입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는 군사적 대응을 하고 싶어도 어디까지나 민간 어선이라는 한계 때문에 물리적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그저 끊임없이 정치적, 경제적 소요를 발생시킬 뿐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른 나라의 주권을 좀먹는 게 중국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찰풍선도 충분히 군사적 행동이 가능했음에도 민간 기업의 관측 목적 장비로 주장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선을 넘었습니다. 중국은 수년간 5개 대륙에서 최소 24번의 정찰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궤적이 밝혀진다면 그 값은 결코 싸게 먹히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반응입니다. 사건이 커지려 하자 갑자기 대한민국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12국직을 분명히 가리라는 등 얼토당토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의 미국 편을 들지 말라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생각입니다. 중국에 근접하면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미국에 가까운 대한민국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주장의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설령 미국이 납득하지 않는다 해도 중국에서 한국을 인질로 잡으면 논란을 무마시킬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이 사건에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꾸할 가치도 없는 얘기인데요. 중국의 행동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이건 중국의 깡패짓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본 대한민국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정찰풍선이 정말 기상관측용 풍선이었다 하더라도 중국은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그래도 되는 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 편을 들어봤자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디 중국이 허튼 생각 말고 마땅한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중국의 온갖 첩박에도 굴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